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에 대한 스토리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정말 LG가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업부를 축소 또는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동차 전장 사업부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LG의 행동이 정말 합당하긴 하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프라다폰을 비롯해 V20, V30, V40까지 사용하면서 나름 버벅이지만 쓸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고 있네요. 오늘 정확히 볼 내용은 LG전자의 행보를 통해 LG 디스플레이 앞날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실리콘웍스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룹의 퍼포먼스는 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22일 뉴스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G전자가 드디어 모바일 사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롤러블 폰 앞서 이런 행보는 기존 LG 팬들에게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기사에서 LG전자 관계자는 여전히 롤러블 폰에 대한 개발은 진행 중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의 이름을 말하면서 관계자의 말은 거의 100%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LG전자는 롤러블 폰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바일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롤러블 폰을 준비하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은 롤러블 폰이 아무리 대박친다 해도 이 폰 하나로는 모바일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LG전자의 행보는 지난 CES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CES에서 LG전자는 롤러블 폰이 자동으로 펼쳐졌다가 접히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세부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타 TV나 곡률 디스플레이에 대한 광고는 많았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롤러블 폰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롤러블 폰의 디스플레이는 중국 패널 업체 BOE가 협력해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롤러블 폰의 양산 목표는 30만 대 수준으로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즉 회사는 적극적으로 롤러블 폰을 어필하기보다 다른 살 길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최근 LG 디스플레이에 TV용 LCD 패널을 추가로 생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LC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LCD 판매 가격이 높아졌긴 하지만 당연 디스플레이 업계는 OLED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중국 패널 업체 HKC와 스카이 SIO로부터 충분한 LCD 물량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LG전자는 일단 부족한 수급을 공급받기 위해 LCD를 LG 디스플레이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모두가 손해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LG 디스플레이의 충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LCD 추가 생산을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공급할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차량용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용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 설비를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돌릴 셈입니다. 앞서 말한 LG전자가 요청한 LCD 물량 생산은 큰 물량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중국 패널 업체 HKC와 스카이 SIO가 대다수의 LCD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넘쳐나는 LCD 수요 때문에 일부 물량에서 빵꾸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일부 라인만 LCD를 생산하면 되고 나머지 라인은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각종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최고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LCD 패널을 만들던 생산 라인은 바로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차량용 TFT LCD 패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9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살펴보면 1위는 24.9%를 차지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뒤로 2위 JDI가 14.6%, 3위 BOE가 13.9%, 4위 TM마가 9.8%, 5위 AU가 8.9%입니다.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시장에서 선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애플과 협업해 애플카를 만든다는 소식에 연일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체는 기아차가 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전장 장비와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G가 담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력을 모를 리 없습니다. 자사의 아이폰에도 상당량을 공급한 적 있으며 아이패드와 맥북에도 일부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프라이드가 높은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게 된다면 분명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만큼은 최고로 만들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장 설비와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간의 어느 정도 이질감은 있겠으나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만큼은 정말 이게 애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카에 대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출하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용 외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CES에서 나온 LG 디스플레이의 투명 패널이 애플카에 장착된다면 정말 차세대 자동차 겸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실리콘웍스까지 제목에서 언급했을까요? 이는 실리콘웍스도 이미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관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핵심입니다. 실리콘웍스는 2015년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웍스의 행보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사를 보시면 실리콘웍스는 당시 전기차에 공급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IC에 대한 개발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디스플레이용 OLED IC 그리고 이에 대한 운용을 담당할 MCU 등도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실리콘웍스가 MCU 개발 등에도 나서겠다고 한 기사를 보고 2021년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2018년부터 이런 개발을 해왔다면 이제 입장이 달라집니다. 애플카와 LG그룹이 손잡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LG그룹이 디스플레이 외에도 관련 운용 칩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LG 디스플레이와 실리콘웍스의 궁합이 완벽하다는 것은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검증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DDI 반도체를 타 업체에 맡길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그룹과 애플과의 협업은 충분히 LG전자, LG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까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애플, 기아차, LG그룹 등 많은 회사가 얽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략적인 컨셉만 있을 뿐 어떤 회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언제부터 관련 프로젝트가 가동되는지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전기차는 테슬라가 독주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경쟁자는 없고 올해도 중국 전기차 또는 폭스바겐 등이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애플카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2026년이라고 말하길래 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24년 애플카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이보다 조금 늦는 한이 있어도 이때쯤 나온다면 정말 테슬라와 한판 붙어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 매각이 확정되면 바로 애플카와의 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모바일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것은 미래에 떡상할 가능성마저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경영진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평범한 개미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실과 가정을 더해 회사의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것도 여러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